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네요. 저는 이런 날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오늘 날씨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봄 날씨의 기운을 보여주는 하루인 것 같아요. 다들 나들이 많이 가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 한 주 점검해 보고요. 다음 주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나요? 네, 노블록스 상장과 저는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극기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 쿠팡 깃발까지, 그쵸? The Future of Commerce라고 해가지고 CPNG라는 이제 코드명으로 쿠팡이 정말 아마존과 뭐 비교하는 그런 이슈 뉴스거리도 나오는데, 사실 뭐 플랫폼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쿠팡이 뭐 지금은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혹시 나갈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쿠팡 등장에 논란, 뉴욕 증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100조죠. 100조.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쨌든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그쵸? 이런 것들 계속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게임 플랫폼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블록스, 이 사각 인형들, 레고처럼 생긴 사각 인형들로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죠? 초통령이라고 지금 불려요. 초통령. 미국 그 14세 미만인가요?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즐기는 게임인데요. 어쨌든 요 플랫폼 노블록스도 상장한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대문이 이렇게 좀 장식해 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한 주간 미국 3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2주 연속 지난주까지 빠지면서 약 5, 6% 빠졌었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나 S&P 500보다 결국 주간 단위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즉 지난주에 더 낮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올라가면서 결국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뭐 기술주나 이 나스닥의 지수가 시장 대비 올해 YTD로 보면은 다우나 S&P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또 소폭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 그렇게 치면은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보면은 나스닥이 결국 시장의 주도를 계속하고 있는, 즉 나스닥에 결국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기술주들, 기술주 아니면은 꼭 기술주가 아니라도 혁신주, 그쵸?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술과 혁신을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시장을 아직까지도 주도하고 있는 거고, 미국채 금리가 1.6%, 1.64%까지 바이든이 이제 부양책에 사인을 하면서 올랐었는데, 치수사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지지난주와는 매우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시장이 상당히 적응하면서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좀 보면은 테슬라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 한 주 16%나 급등을 다시 했어요. 거의 700불대 가까운 지금 다시 회복을 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소폭 떨어졌네요. 그렇죠? 엔비디아, 인텔, AMD, 세미컨덕터, 반도체 또 워낙 좋았고요. 그죠? 구글과 애플, 빅테크 중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은행주도 좋았네요. 은행주도 좋았고, 파이낸셜 쪽도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업종이 나쁘던 것도 아니었고요. 소비재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그죠?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수가 이렇게 3대 지수가 다 올랐으니까 당연히 다 전반적으로 좋았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쿠팡과 노블록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쿠팡, 미국 증시 영세에서 두드러진 이벤트, 외국 기업으로는 2014년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에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2019년 우버 이후에 자금 조달 규모 5조 원. 외국 기업으로서는 매우 컸다는 거고요. 종가 기준 시가총액 840억 달러. 물론 금일장에 조금 소폭 하락해서 830억 달러인데 국내 수출용 이 SK 하이닉스 10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한 1130원 곱해야 되죠. 그러면 100조가 좀 안 나올게요. 어쨌든 상장일날 110조까지 갔었다가 좀 이렇게 밀렸습니다. 60불까지 갔었다가 밀렸고요. 노블록스는 그 전날 하루 전날에 상장했는데 상장했다가 이렇게 좀 그리다가 얘도 역시 좀 결국에는 얘도 그 IT 기업, 빅테크 기업 이런 쪽에 분류로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금요일날 좀 급등하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383억 달러 얼마죠? 50조가 좀 안 될 거예요. 50조 좀 넘었었다가 50조 좀 안 되는데 이 회사도 역시 아직은 적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 첫날 있잖아요. 첫날. 예, 첫날 아크 인베스트먼트 유명하죠. 테슬라도 많이 매입했었고 기술 혁신, 뭐 유전 이런 신성장 좀 전에 얘기했던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 ETF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정말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올해 좀 연초부터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견제하다고 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날 50만 주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거의 반 이상이 노블록스를 이용하고 각진 아바타 아까 네고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가상세계 내에서 스스로 게임을 개발도 가능하고요. 디벨로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그냥 인조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 언어를 몰라도 직관적으로 게임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여기 안에서도 또 비트코인과 비슷한 로벅스라는 그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 세계가 돌아간다는 그런 메타버스의 대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개의 기업이 하나는 한국 기업이고 하나는 뭐 법인은 미국 기업이겠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이고 하나는 미국 기업인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채 금리 상승하는 것과 또 맞물려서 어떤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어젠가요? 어제 6만 달러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7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7천만 원은. 정말 신고가인데요. 미국 코인베이스라는 비트코인 거래되는 그런 소에서 6만 415달러, 지금도 6만 달러 넘어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인플레 전망, 그리고 바이든의 미국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사인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블랙락부터 해가지고 그죠? 테슬라도 매입을 했고요. 기관들 매입이 배경이다. 이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신 거고 바이든 부양책 성립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걸 금과 많이 비교하는데 꼭 금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금리 R에 따라서 그리고 뭐 주식이 안 될 때 채권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자산 위험 자산이 안 되면 안전자산으로 찾던 게 사실 그 대표적인 게 금인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가치랑 그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대로 가치 저장소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CDBC라고 해가지고 연준도 그렇고 센트럴 뱅크에서 CBDC죠, CBDC. 센트럴뱅크 뭐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각국의 일부 선진국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조짐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또 다른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정말 빠르게 뭔가가 변하고 있는 거 비트코인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투기가 아니고 어쨌든 시장의 한 축에 이미 다가섰다는 거. 이 6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 합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조 달러. 매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64조 그죠? 카카오게임즈 위에 역대 최고 카카오게임즈가 58조였죠. 증거금 1억을 납부하면 최대 5주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만약에
처음 상장일날 따블에 그죠? 상한가 보통 따상이라고 표현하죠. 따상을 하면은 한 주당 104,000원. 그러면 1억 넣으신 분은 약 54, 5, 20, 52만 원 정도 먹겠네요. 52만 원. 52만 원의 차익 실현. 다음 날 만약에 또 상한가를 가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먹을 수 있겠죠? 한 70에서 80만 원. 1억을 넣었을 때 그러면 1억을 넣었을 때 70에서 80이라는 거는 그죠? 지금 정기예금 1억을 넣으면은 뭐 1%의 금리라고 하더라도 1%도 거의 안 나오죠. 세금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1%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의 투자를 지금 넣을까 말까인데 요거 며칠 만에 그 수익을 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서 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들이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첫날 따상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균등 매분제 시작해서 뭐 차명 계좌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다시 5월부터 이거 뭐 선착순을 해서 이거 다 없애겠다고 제도 완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주도 총액 못 받은 사례도 생겼는데 NH투자증권에 의하면 어떤 분은 균등을 한 주 받고 비례로 50% 중에서 총액 증가금을 무려 70억 가까이 넣어가지고 317주. 이분은 첫날 그냥 따상이 나오면 팔아도 얼마죠? 그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3,300만 원. 다음날 상한가까지 따상하고 짬상까지 가면 4,900만 원. 물론 70억에 대해서 77에 49. 그죠? 이거 작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거저 앉아서 먹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공무주만 하는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공무주 부자들. 근데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시딩이 없는 사람들 이거 해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겠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만의 사례가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참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돈도 먹는다. 이런 얘기도 좀 안타깝지만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아버지가 정말 잘나서 자식이 계속 잘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습당하는 이 공무주 시장도 돈이 없으면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괜찮은 대여급 이제 하반기도 이런 것들 이분들 부익빈 빈익빈에서 부를 가지신 분들 이런 쪽에서 몇 번만 해도 연간 몇 억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 주도 못 받은 분은 못 버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우리도 많이 벌고 좀 저런 공모주도 많이 할 수 있는 시드를 많이 벌자. 이게 결국 궁극적인 취지고요. 당분간 공모주 시장 열풍이 지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우리나라의 뭐 VFX 기술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나오고 있고 제노코라고 항공우주 산업의 관련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이 둘 다 1000대 1을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죠? 요새 뭐 기본이 1000대 1인 것 같아요. 자,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3월 16일날 다 아시겠지만 FOMC 17일까지 회의가 있고요. 그죠? 15, 16, 17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겠네요. 목요일 새벽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지금 시동이 걸렸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의 움직임 내려갈지 올라갈지 올라가더라도 인플레에 따른 이번 주처럼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 즉 시장에 상당히 적응이 정말 된 건지 이런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일은 여기 없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일입니다. 바이오센티가 최근에 조금씩 3월 들어서 회복되고 있는데 4월에 미국 아마케 AACR도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바이오가 좀 긍정적으로 센티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문텍도 상장하죠. 항암제기요. 네오이문텍. 자, 51일 연속 순매도 보이는 연기금 상반기 내내 매도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20조를 덮한다, 뭐 30조를 덮한다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반기 내내 매일 한 3,000원씩 팔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팔아도 한 15조 이상은 계속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연기금은 제 주가가 우선 코스피가 2,5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들의 비율만 봤었을 때는
굳이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인플레랑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요. 미국도 소매 판매 이런 거 발표하고요. 그죠? 건축허가 필라델피아 연준 건기 전망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표가. 자, 정리를 이번 주에 해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바이든의 돈풀기 정책 사인이 되면서 1.64% 레벨까지 올랐죠. 금일 5년물 이상 장기 국채는 그날 투매 현상이 나오면서 금리가 더 치솟은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지난주처럼 딱 폭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었고요. 상당히 인플레에 조금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음 주에 연준의 발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더 금리랑 지금의 가장 민감한 흔히 말하는 고퍼주들 이런 것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대표주인 노블록스 이커머스 국내 기업 최초로 쿠팡 상장시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장을 또 마켓 관리도 뉴욕 직성장을 한다고 나오면서 그죠? 계획을 하면서 금요일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정말 빠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이런 메타버스도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메타버스가 보여 이랬던 시절인데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게임 즉 저희의 나이 또래보다 점점 젊은 친구들이 세상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혁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 못하고 고인물처럼 계속 어떤 과거의 습관과 패턴 안에 갇혀 있으면은 금융시장에서도 결국 실패자로 낙오자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열린 생각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쿠팡도 적자 기업이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PER PBR 이런 걸로 노블록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로 시장의 잣대 그죠? 기업의 평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참조용이에요. 참조. 이 PER과 PBR을 사실 비교하는 이유는 가장 뭐죠? 피어그룹. 동종업계에 를 비교하기 위한 수치지 기업의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어떤 성장성을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런 걸로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꼭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주 한 주에 노블록스가 쿠팡 상장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들 좀 중요한 것들 체크해 봤고요. 다음 주 FOMC를 기다리면서 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요일 오후 휴일 나머지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한 주도 알차게 보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